안녕하세요. 필리핀에 계신 교민 여러분. 벌써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6월 27일 아침입니다. 주말 계획은 잘 세우고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이 주말 앞두고 저희가 오늘도 필리핀의 생생한 소식들,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내용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필리핀 주요 언론들을 보니까요. 교민사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소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약간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마카티에서 한국인 여성 한 분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국가수사청 NBI에 체포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 네. 이게 필리핀에서는 면허 없이 의료행위하는 걸 굉장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 1959년에 만들어진 의료법 리퍼블릭 액트 제2382호가 있어요. 이걸 근거로 필리핀 정부가 정식으로 인정한 면허, 이게 없으면 어떤 의료행위도 하면 안 됩니다. 이번에 체포된 분 같은 경우는 정식 면허 없이 미용 관련 시술을 하신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요. 이게 만약에 적발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징역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 징역형까지요? 네. 그리고 중요한 게 한국이나 다른 나라 면허가 있다고 해서 필리핀에서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럼 외국 면허가 있어도 필리핀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뭔가 다른 절차가 꼭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구나. 정확합니다. 필리핀 규제위원회라고 PRC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정식으로 필리핀 면허를 따로 발급받아야 하고요. 아니면 국가 간의 상호 인정협정 같은 게 있다면 그에 따른 등록하고 승인 절차를 다 거쳐야 합법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단기 의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보건부, DOH의 특별 허가가 또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간단해 보이는 시술이라도 반드시 이 정식 허가받은 전문가에게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안전하고 또 법적인 문제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유념해야겠네요. 자, 다음 소식은 우리 실생활 경제랑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필리핀 중앙은행 BSP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작년에 위조 지폐 발견 건수가 확 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BSP가 최근에 2024년 연례보고서를 냈는데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 발견된 위조 지폐가 무려 69,922장입니다. 6만 9천, 와, 거의 7만 장이네요. 네, 그렇죠. 이게 2024년하고 비교하면 18.4%나 늘어난 수치예요. 꽤 많이 늘었죠. 특히 문제가 된 건 1,000페소짜리 국권, 그러니까 옛날 지폐인데요. 이게 전체 위조 지폐의 거의 60%를 차지했어요. 압도적이죠. 아, 1,000페소 국권이요? 네, 그 다음이 500페소 지폐였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새로 나온 1,000페소짜리 폴리머 지폐 있잖아요. 플라스틱 재질. 네네. 이건 위조가 훨씬 어려운지 딱 3장만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위조가 어렵다는 게 어느 정도 증명된 셈이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그런 위조 지폐는 주로 어디서 발견된 건가요? 아무래도 사람 많이 다니는 곳이겠죠? 네, 맞습니다. 주로 쇼핑몰이 한 27.2%, 슈퍼마켓이 25.9%, 그리고 재래시장 팔랭케 같은 곳이 한 20.9% 정도 됐어요. 다 유동인구 많은 곳들이죠. 특히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서 절반 이상 52.2%가 나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고요. 위조 방식은 주로 잉크젯 프린터 같은 생각보다 좀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고 하니까 더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조 지폐를 만들거나 이렇게 사용하는 거 처벌도 상당히 무겁겠죠? 그리고 혹시 받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좀 알려주시죠. 그럼요. 이게 필리핀 공화국법 제190515호에 따라서요. 화폐 위조나 유통은 굉장히 중범죄입니다. 최소 12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벌금도 최대 200만 페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에 위조 지폐로 의심되는 돈을 받았다. 그러면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즉시 가까운 은행이나 경찰서 아니면 BSP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 사용하면 안 되는군요. 네. 그리고 누구한테 받았는지,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걸 최대한 기억해 두시면 신고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신고해도 금전적인 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현금 거래하실 때 특히 1,000페소나 500페소 같은 고액권 받으실 때는요. 잠시만이라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습관, 이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겠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우리 식탁 물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농업부 DA에서 양파랑 마늘 같은 주요 농산물에 대해서 최대 권장 소비자 가격 MSRP라는 걸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맞아요. 최근에 중동 정세도 그렇고 국제 유가도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운송비나 비료값이 오를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나오면서 농산물 가격에 영향 줄까 봐 좀 선제적으로 가격 안정 조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농업부에서는 일단 수입 마늘은 킬로그램당 약 100페소 정도, 그리고 양파는 킬로그램당 100페소에서 120페소 사이. 이 정도로 MSRP를 제한했어요. 이게 뭐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가격 상한선은 아니지만요. 아, 강제는 아니군요. 네, 강제는 아니지만 시장에 이 정도 가격이 적정하다 이런 신호를 줘서 가격이 막 급등하는 걸 좀 막아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농업부 장관은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라고 좀 강조했다면서요? 네, 그랬습니다. 프란시스코 티오 라우레 농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한 5에서 10% 정도 가격 변동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식량 공급 자체는 충분하니까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특히 2022년 말에 양파 가격이 킬로그램당 막 600페소까지 치솟았던 적 있잖아요. 아, 네, 기억납니다. 그때 정말 비쌌죠. 네, 그런 악몽은 다시 없을 거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쌀 재고도 연말까지 충분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그 킬로그램당 20페소 쌀 프로젝트, 이것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근데 가격 문제하고는 별개로 이 식품 안전 문제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최근에 마닐라 파쿠 시장에서 압수한 밀수 적양파에서 대장균, 이콜라이가 검출됐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대장균이요? 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농업부에서도 밀수 농산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특히 식당 운영하시는 교민분들처럼 식자재 많이 쓰시는 분들은 가격 문제도 그렇고 이 안전 문제도 정말 민감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정부의 가격 안정 노력이 좀 효과를 봐서 식자재 비용 부담이 줄면 좋겠고요. 동시에 어디서 온 식자재인지 안전한 건지 이런 것도 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생활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법규 문제부터 위조 지폐 같은 경제 문제, 그리고 매일 접하는 먹거리 가격과 안전 문제까지 교민 생활과 밀접한 소식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들이 필리핀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항상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저희 필리핀 투데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교민 여러분께 꼭 필요한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